그렇게 광란의 두 번째 밤을 보내고 우린 정말 서로 오래 사랑한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아침에 눈을 떠서 누나는 내 팔을 베고는 새근새근 자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이뻐 이마를 쪽쪽 빨아제꼈지. 너무 열심히 빨았는지 누나가 깨면서 벌써 아침이야? 흐이. 졸리다. 하면서 총총 화장실로 가더니 10분 뒤 좀 더 잠이 덜 깬 모습이 아닌 완전히 정신 차린 모습으로 나왔어. 난 눈만 껌뻑이며 시체마냥 침대에 날부러져 있었고 그런 날 깨우며 빨리 일어나 고조라. 언제까지 잘 거야 밥 먹어야지. 하더라. 마치 정말 신혼부부라도 된 것 같았어. 난 5분만 더 자자며 누나를 끌어안았으나 그 맵디 매운 손으로 스매시를 후려갈기더라. 그거 한 방 맞고 정신이 번쩍 들어 바지만 주섬주섬 챙겨 입고 화장실로 불이 나게 달려갔지. 샤워하면서 지금 이게 뭔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 이게 단 이틀 만에 일어난 일이라니 전혀 믿겨지질 않았지. 꿈이라도 꾸는 건가 싶어 불도 꼬집어 봤지만 아프고 팽이가 있다면 돌려보고 싶었지만 없었으므로 패스. 그렇게 씻고 나오니 누나는 역시나 아침밥을 차려놓았고 우린 또 서로 마주보고 웃으며 밥을 먹었어. 그렇게 아침이 지나가고 점심쯤에 누나가 대뜸 고졸아 나 옷 사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이러더라. 뭐 같이 가서 나쁠 거 없으니 가자고 했지. 누나는 씻으러 들어가고 나는 설거지를 했지. 씻으러 들어간 사이 옷도 갈아입고 내가 설거지를 끝내기 전에 누나는 옷을 다 갈아입었지. 대충 준비를 하고 나가려는데 누나가 목도리를 안 하고 가더라. 누나 목도리 안 해요? 했더니 아 맞다. 그거 들고 나와 고조라? 이러더라. 얌전히 말 잘 듣는 나는 목도리를 들고 누나와 함께 밖으로 나왔지. 밖에 많이 춥더라고. 12월 말쯤이었으니 그래서 누나 춥게서요 하고 목도리를 둘러주려 했더니 하지마 하면서 정색을 하더라. 당황한 나는 어버버거렸고 그거 본 누나는 또 히히하고 웃고 그러더니 목도리를 잡아채선 이거 그놈이 준 거야. 그래서 하면서 목도리를 의류수거함에 넣으며 버릴 거야. 이러더라. 여자의 멘탈은 어디까진가 라는 생각과 함께 추우니까 얼른 가요. 이러곤 대로변에 나가 택시를 잡아 아울렛으로 갔다. 가면서 뒷자리에 같이 앉아 가서 뭐 살 거예요? 하고 물어보니 바지 둘 셔츠 둘 스웨터 하나 티 둘이요. 하면서 손가락 세우며 가짓수를 세는데 아 진짜 왜 이리 귀엽던지. 도착해서 내리니 누나가 대뜸 옆에 바짝 붙더니 팔짱을 껴버리더라. 급당황했지만 이내 침착을 되찾고는 내 팔에 두른 누나는 손을 잡아 외투 주머니에 같이 넣었다. 그러고선 누나를 보니 눈이 완전 커져선 날 올려다보고 있더라. 왜요? 하니 좋아서 히히 이러고 그러면서 건물 안으로 들어와 손을 꼭 잡은 채 누나의 옷을 사려 여기저기 여성의류 판매점을 돌아다녔고 맘에 드는 옷을 보고 대보며 어때? 괜찮아? 하고 묻는데 내 눈에 뭔들 안 이뻐 보이겠냐. 누난 뭘 입어도 다 이뻐요. 이러니 취하면서 혼자 고르더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앞서 말한 옷가지들을 다 사곤 계산대마다 내미는 내 현금들은 자기 가방에 넣어버리고 모조리 자기가 계산해버리더라. 뭐? 현금이라도 줬으니 됐다 싶었지. 그리고 이내 누나는 아까 말하지 않은 속옷을 사야 한다며 내 손은 놓지 않은 채 여성 속옷 매장으로 끌고 가더라. 잠깐만. 누나 혼자 다녀와요. 민망해요. 하니 또 역시나 킥킥거리며 알았어.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 고조리는 검정색이랑 진한 보라색 좋아하지? 라길래 네 하고 대답해줬지. 그러곤 쪼르르 속옷 매장으로 향하는 누나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다가 그 길목에 있는 신발 매장이 눈에 들어오더라. 고딩 때 어떤 책에서 그런 걸 본 기억이 있었어.
남자가 여자한테 신발을 사주면서 이거 신고 도망가라고 주는 거 아니야? 이거 신고 나한테 오라고 주는 거야. 이러면서 주는 거. 무슨 책이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멘트 하나는 꼭 써먹으려고 기억해뒀는데 마침 기억이 났더라. 한겨울에 다 떨어져가는 컨버스 신고 다니는 누나 보는 것도 안쓰러웠고 해서 고민 따위 하지 않고 바로 신발 가게 입길. 근데 내가 여자 신발 아는 게 있나? 누나 취향도 모르고 해서 가장 따뜻해 보이던 어그부츠를 사주기로 마음먹곤 하나를 지목한 뒤 235짜리 하나 달라 해서 아까 그 자리로 다시 가 누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총총총 걸어오는 누나가 보였다. 가만히 서 있기가 좀 그래서 나도 앞으로 향했고 중간쯤에서 만났지 뭐. 고조라 이제 살 거다 사서. 피곤하지? 가자. 하는데 이대로 집에 가긴 좀 그렇더라. 그래서 건물 옥상에 하늘정원이 있다는 고급 정보를 이미 습득한 상태였으므로 잠깐 옥상 가서 바람이나 쐬요. 하곤 누나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었지. 옥상에 도착하니 맑고 청렴한 하늘이 시원하게 열려 있었고 원래는 벤치에 앉아 분위기 잡으며 신발 주려 했건만 추워서 분위기 잡긴 글른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캔커피 하나 먹으며 건네줬지. 이거 누나 거예요. 신고 도망가라고 준 거 아니고 그거 신고 진짜 나한테 오라고 주는 거예요. 이러곤 상당히 뻘쭘해져서 커피만 홀짝였고 한창 말이 없던 누나가 고맙다고 말하고 나서 춥네요. 내려가요 그러면서 손잡고 내려갔지. 그리곤 누나가 내 손을 이끌곤 쇼핑몰 밖으로 나갔다. 뭔가 의아해서 누나 쇼핑 끝? 보통 여자들 여러 바퀴 돌지 않아요? 나 각오 단단히 하고 왔는데? 하고 물었더니 난 오래 못 돌아다니겠더라.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사지도 않을 건데 여러 바퀴 돌아서 뭐해. 이러면서 앞질러 가선 택시를 잡더라. 역시나 웃음밖에 안 나오지. 그땐 진짜 이 사람이랑 영원히 함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렇게 양손엔 쇼핑한 물건을 한가득 들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은 내가 쏜다 하며 누나의 손을 잡아 끌며 난생 처음 가보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려 하는데 극구 거부하더라. 비싸기만 하고 맛은 없다면서 차라리 여기 갈 거면 짜장면이나 먹자더라. 뭐지 이건 싶어 진짜 안 가요? 했더니 고개를 열심히 끄덕이며 응 이러더라. 뭐 별 수 있나? 그래서 뭐 먹을지 고민하다가 데려간 곳이 순대국밥집인 건 안 자랑. 누나가 순대국밥을 완전히 잘 먹던 건 자랑. 밥까지 먹으니 해는 완전히 넘어가 주위는 어두워져 있었고 날도 춥고 해서 그냥 집으로 들어왔지. 서로 씻고 둘 다 침대에 누웠고 누나는 내 팔을 베고 잠이 들듯 말듯하게 작은 숨소리를 내며 그렇게 있었지.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데 나도 내가 뭔 정신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갑자기 입에서 사랑해요 누나 라는 말이 튀어나옴. 누나는 그걸 듣고는 내 쪽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며 나도 이러곤 조용히 서로 격하게 끌어안다가 둘 다 얼마 안가 골마 떨어진 것 같다. 그 짓 하려고 누나 만난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누나와의 3일째 밤이 지났어.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그리곤 여지없이 아침이 밝았고 누나는 내가 일어나기도 전에 뭔가 분주했지. 뭐지 싶어. 누나 어디 가요? 하고 물으니 부모님 집에 다녀오려고. 사서도 옷이 얼마 없고 해서 금방 갔다 올게 히히 모소면 내일 회사에서 봐. 이러면서 준비를 마치고는 간단하게 아침을 먹곤 집을 나섰다. 긴장이 풀린 건지 맥이 풀린 건지 순식간에 힘이 쭉 빠졌고 계속 멍하니 폰만 쳐다보며 누나에게 문자만 날리고 있었지. 어디쯤 가서요? 응 이제 출발해. 버스 타서. 배는 안 고파요? 내가 돼지냐? 밥 먹었잖아.
누나 없으니 심심함. 나도 고졸이 없으니 심심함유. 이러면서 놀았지. 그러다가 누워있는 그 상태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고 눈 뜨니 해가 뉘엿뉘엿 져가고 있더라. 폰을 들어 시간을 보니 8시. 누난 아직 안 왔네 하고 문자느라도 보내려고 보니 부재 중전화 20통가량, 문자 메시지 30통가량. 전화의 절반은 누나였고 나머진 모르는 번호. 문자는 대부분 누나. 몇 통은 모르는 번호로 여기 써있더라. 보낸 내용은 거의 전부 다 전화 받으라는 무슨 일 있냐는 내용. 뭐지 이거? 하면서 누나에게 전화했더니 안 받길래 문자. 누나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 오더라. 그리고 지금 내 폰 상황을 얘기해주니 집에 누구 찾아와도 절대 문 열지 말라고. 자기는 아직 부모님 집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전남친이라는 새끼가 나도 알고 미움도 아는 회사 사람들 중 며칠 알고 있었던 모양이고 그중 그날 우리 둘이 택시를 같이 탔다는 걸 알아본 모양이더라. 순간 섬뜩함과 동시에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지. 싸움 존나 못하거든. 싸움 붙으면 맨날 몇 대 맞고 경찰서 입게람. 아무튼 최대한 마주치지 말고 피하라는 누나의 말을 듣고 알았다 말하는데 벨이 미친 듯이 띵동거리며 문을 쾅쾅 하고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 아웅건거 싶어 숨죽이고 있는데 그 미엑스놈이 한 10분 정도를 그러고 있더라. 시끄러운 걸 싫어했던 나였기에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여 생각해낸 것이 친구 찬스. 주위에 사는 친구들 중 덩치가 꽤 되는 놈들이 몇 있었고 그중 푸아 골뱅이라는 친구는 부르면 바로 달려와 줄 놈들이었다. 찌질해 보여도 용서해줘. 싸움 싫어. 으앙. 아무튼 직접 마주보고 이야기한다 해도 그놈들 끼고 있으면 처맞을 일은 줄어드니 일단 부르기로 했지. 정말 급하다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문자에 이무것도 안 쓰면 가는 그 연락 바랍니다 있지? 그걸 그 두 놈한테 보내고 연타로 도와줘. 우리 집. 이라고 짧게 보냈다. 5분 정도 흘렀을까? 답장이 오더라. 푸는 걸어서 5분 거리 골뱅이는 10분 거리니 이 새끼들이 분명 존나 뛰어오거나 택시를 타고 오겠거니 싶어 멍하니 그 시끄러운 방 한가운데서 멍하니 앉아 누나에게 문자를 보냈지. 아무 일 없어 걱정 마. 그러자 바로 답장. 거짓말하지 마. 걔 지금 집 앞에 있대. 이 새끼가 누나에게 전화며 문자며 해서 온갖 협박에 개지엑스를 해뒀나 보더라. 그래서 우리 집은 어찌 알고? 했더니 오빠가 알려줬나봐 이러더라. 오빠는 같이 일하는 형 중 한 명. 나중에 들으니 연락이 돌고 돌아 뭐 그렇게 된 것 같더라. 암튼 전혀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누나를 다독여주는데 갑자기 시끄럽던 문이 조용해졌지. 뭐지? 하는데 갑자기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림. 뭐야 뭐지 누구지 그 새끼인가? 이러면서 주방문 뒤에 숨어 빼꼼히 고개를 내밀어 보는데 친구 두 놈의 얼굴이 그때만큼 반가운 적이 없었다. 문자 보자마자 미친 듯이 뛰어온 건지 신발은 짝짝이로 신고 185에 각각 80, 86의 육체를 자랑하는 놈들이 서 있었지. 그리고 문 앞쪽 계단에 앉아서 CX하고 있는 게루저양 아치새끼가 하나 있고 순간 저놈인가 싶어 친구들을 보고 인사할 겨를도 없이 저 새끼 잡아함. 묻지도 않고 두 놈은 그 루저 새끼를 양쪽에서 잡아 비틀었고 더 이상 건물 주민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는 생각에 일단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왔지. 어디서 술을 퍼먹다 왔는지 몸에선 역한 술 냄새랑 개같은 향수 냄새가 섞여 나고 있었고 머리는 뭘 치덕치덕 쳐발랐는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서 있고 옷은 돈도 안 버는 새끼가 나이에 안 맞게 애새끼들이나 입고 다니는 옷을 치렁치렁 걸치고 있는 걸 보니 역겹기 그지 없더라. 심증으로 잡아 끌려 들어오긴 했지만 확신이 없었으므로 대놓고 물어봤지. 대기내 집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셨습니까? 그러자 그래 내가 했다 CX놈아.
이러더라. 허. 입에서 더러운 욕이 튀어나오자 양쪽 팔을 잡고 있던 두 놈들 손에 힘이 들어갔는지 아파시엑스. 이러고. 밑은 그놈이랑 나랑 나눈 대화. 자자 진정하시고. 왜 두드리신 거예요? 내 여친 어디서? 네가 내 여친 훔쳐갔잖아 개새끼야. 어딘가에 있겠죠. 제 집에 와서 왜 누나를 찾는지 모르겠는데. 시치미 떼지마 다 알고 왔어. 미엑스놈아 저거 내 여친 옷이잖아. 발악을 하며 행거에 걸린 셔츠를 보더라. 아, 챙겨 보낸다는 게 깜빡했나 보네요. 그래서요? 뭘 그래서야 당장 데려와. 네 새끼 죽여버리기 전에. 네가 내 여친 훔쳐간 거잖아 개시엑스놈아. 이 말이 내 뇌신경을 건드려서 좋게 좋게 말하려던 마음이 사라졌지. 그러곤 제가 훔쳤다고요? 네 새끼가 누나한테 한 짓은 기억 안 나냐? 라고 말하고 일대기를 쭉 읊음.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도와달라 해서 한밤중에 나를 위해 추운 겨울밤에 뛰어온 두 놈은 그걸 들으며 무슨 상황인지 깨닫고는 네가 잘못했네. 네가 병엑스네. 나이 처먹고 그러고 싶냐? 여자가 하인이나 종이냐? 이러면서 맞장구를 쳐줬고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새끼 표정은 일그러졌다 펴졌다 붉어졌다 파래졌다 결국엔 절망스럽게 바뀌었다. 다신 누나 근처에 얼씬도 하지마. 라고 말해주곤 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지. 현관문을 보니 개판. 찌그러져 있고 파여 있고 번호키 뚜껑은 날아갔고 열이 확 뻗쳤으나 침착하고 경찰서에 어떤 취객이 우리 집 현관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발로 차서 파손되었다. 라고 신고를 하자 얼마 안 지나 바로 경찰이 왔고 서로 가서 간단히 줘서 꾸미고 그 새끼가 우리 집 문이랑 번호키 수리가 아닌 바꿔주는 걸로 합의봤지. 조사받는 내내 그 새끼는 얼빠진 표정.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 암튼 그렇게 정리하고 누나에게 전화해선 누나, 진짜 아무 일 없어 걱정하지 마요. 다치지도 않았고 그 새끼도 다치진 않았을 거야. 그러자 진짜 걱정을 많이 했던 듯 울먹이며 알겠어. 그럼 진짜 별일 없는 거지? 이러더라. 마저 안정시키고 전화를 끊곤 고생한 우리 술 안 마시는 친구 두 놈과 편의점에 가. 음료수 하나씩 먹고 이 일이 어찌 된 건지는 차후 설명을 하겠다고. 조심히 들어가라며 배웅하곤 나도 집에 옴. 그러고선 다음날 출근이니 바로 뻗어버렸고 눈뜨니 뿌옇게 창밖에서 동이 터오더라. 누나에게서 문자가 몇 통 와 있었고 읽어보니 죄다.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런 내용들. 누나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미안해요. 괜찮아요. 잘 자고 있나? 이따 봐요. 하고 문자 보내고 대충 씻자 출근 시간이 다 됐고 통근 버스를 타자 왠지 그 새끼한테 전화를 받았을 것 같은 사람들이 나에게로 몰려들어 이것저것 묻기 시작하는데 아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왜 혼자 와? 누나는? 어제 어떻게 된 거야? 누나 남친이 니네 집 묻던데. 술 취한 누나가 네가 챙겨줬다고 말하니까 고마워서 사례라도 해야겠다 하면서 그걸 어야삐 여긴 이모와 형들은 뭣도 모르고 우리 집을 알려준 거고. 허. 사람들이 말하는 거 하나하나 듣기만 하는데도 조각이 착착 맞춰지더라. 난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하며 멍하니 있었는데 여느 때처럼 버스는 사람을 태우려 섰고 누나가 들어오고 있었다. 그 일을 아는 사람 모두의 시선이 순식간에 누나에게로 쏠렸고 그런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누나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곤 내 옆자리에 앉아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걸 보고 다른 사람 모두 입 다물고 회사로 고고 회사 가서 점심시간에 누나는 이모들 외 다른 사람들에게 어제 일 모두를 말했고 모두 누나에게 잘했네 고생했네 라고 한마디씩 해주고 우리 집 주소를 알려준 형놈과 이모는 얼굴이 시뻘개져선 어쩔 줄 몰라 했지.
그 일 이후에 누나는 우리 집에서 나랑 같이 동거를 했고 난 입사 8개월 만에 여름이 찾아옴과 동시에 그곳을 벗어나서 다른 일을 찾아보다가 헝가리 쪽에 1년 주재원 생산직 자리를 찾아 지원했어. 누나에겐 미안했지만 맞고 살아야 했기에 한국에서 못 배운 놈으로 사는 건 힘들더라고. 결정을 하고 누나에게 말하자 누나는 울지도 않고 몸 조심히 잘 다녀오라고 하더라. 기다리겠다 라던가 기다려달라 그런 말은 서로 전혀 주고받지도 않았지. 헝가리에 가 있는 1년 동안 간간히 전화통화만 하고 지내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고 귀국할 때 나 며칠 날 몇 시 비행기로 들어가는데 누나 야간이니까 나오고 싶어도 참으라고 말했지. 그리곤 귀국했고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위를 둘러보니 역시나 없더라. 피곤하니까 못 왔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재빨리 나가려는데 와글와글거리는 공항 로비 내에서 내 이름이 들리더라. 뭐지 하고 귀 기울여 들어보니 안내 방송. 헝가리 환승편을 타고 오신 고객님들 중 오신 김고졸 고객님께선 입국 게이트 시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2-3번 해줬는데 그게 내가 맞는 것 같아 밖으로 나가던 걸음을 돌려 뭔지 모를 두근거림을 안고 입국 게이트 시로 향했지. 아니나 다를까 언젠가 내가 누나에게 여자옷 이렇게 입은 게 좋더라 라고 말한 적이 있는 하얀색 핫팬츠에 노란색 블라우스 그리고 파란색 롱마이를 입고 다소곳이 서 있는 누나가 있었어. 보자마자 달려가서 트렁크를 놓고 격하게 포옹했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누나의 눈을 보자니 나도 울 것 같아서 밥은 먹었어? 하고 물어보자 넌 나 보자마자 밥 타령이냐 하며 때리는데 여전히 아프더라. 진짜 영화 같은 일이었지. 왜 방송으로 그랬나 물어봤더니 공항은 처음 와보고 몇 시 비행기인지만 아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더라. 그래서 안내 데스크에 가서 방송 부탁하곤 줄곧 기다렸대. 그 마음에 감동해서 버스 타고 가는 내내 머리 쓰다듬고 이뻐 죽겠다고 했더니 그냥 가만히 있더라. 헝가리로 떠나기 전에 살던 집을 미음에게 넘기고 갔는데 아직 그 집에 살고 있었고 집안은 하나도 변한 건 없지만 좀 더 정리가 잘 돼 있고 깨끗했어. 그날도 역시 누나는 날 위해 밥을 해줬고 서로 마주보며 1년간 못했던 이야기들을 했지. 날이 저물고 밤에 우리는 격하게 사랑했고 난 다시 한국에 직장을 잡고 다니며 누나와 알콩달콩 살던 도중 그해 겨울에 좋은 자리가 들어와 갔는데 1년에 해외 출장 10회 1회당 체류기간 보름 이상. 그래도 꼭 하고 싶었던 일이라 누나와 상의해보니 1년 전과 똑같이 말해주더라. 잘 다녀오라고. 난 기다리게 만드는 게 너무 싫어서 기다려달라고 말 안 해.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은 안 변하지만 네가 정말 많이 지치고 힘들면 잡지 않을게. 이렇게 말하곤 준비해서 떠났지. 그 이후 1년 정도? 서로 좋아 죽을 듯 살다가 점점 뜸해지고 이내 떠난 것 비스무리하게 마무리가 되었지. 후회는 컸지만 별 다른 도리가 없었어. 혼자 두는 게 너무 미안했거든. 그리고 최근 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 마중은 없었어. 다시 연락을 해보니 여전히 반갑게 받아주더라. 어찌 사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며 추억 팔다가 남친 있냐는 걸 안 물어봤네. 조만간 물어보려고. 없으면 다시 시작하려고. 출장 다니며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봤는데 없더라. 누나 같은 여자는